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강 3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음량을 활용하는 예시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두 번에는 인체 조직 구조, 공간 좌표에 따라서 체관 조직이나 경락 노선을 일단은 음량을 분류를 했고, 그죠? 아니면 또 생리적 변화의 양상에 따라서 장부를 음량으로 분류했죠. 계속 음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음량으로 인체의 병리적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이 음량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깊게 가져가려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 와, 이거 유튜브 구독자 수랑 이거 댓글 수 있잖아요. 이거 몇만 원에 막 몇백 개, 몇천 개를 그냥 올릴 수 있더군요. 돈으로 사는 거야. 그 허수를. 진짜 허수죠, 허수. 그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 구독자 수가 드디어 50명을 넘었습니다. 열심히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강의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병리적 변화, 음량으로 병리적 변화를 설명을 할 건데,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음과 양 중에 단 하나의 세력만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편성편세, 즉 하나의 음량만 뭔가 정상 범위에 있고 하나의 음량은 이상 범위 내에 있는 그 상태가 극단적으로 진행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요거까지 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거, 하나의 세력만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하는 거. 음량 편성과 음량 편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유독 성한 거야. 이건 하나만 유독 쇠한 거지. 아시겠죠? 그럼 반대되는 애는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게 인체에서 병리적으로 봤을 때 뭐가 도대체 정상 범위고 뭐는 이상 범위냐? 어차피 이렇게 다 이렇게 소장하지 않느냐? 그럼 여기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느냐? 요거 넘어가면 이상이고 요거 넘어가지 않으면 정상이야. 이런 기준이 있느냐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정상 이상 범위 판별 기준을 보시면, 어차피 중심 회귀성이 부여된 음량은 쭉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소장하잖아. 소장하는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거든.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반드시 하나가 성하면 하나는 쇠하고 무조건 부조화 상태에 빠질 수 있단 말이야. 일시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그죠? 그런데 해당 유기체 내에 존재하는 중심 회귀성, 이 중심 회귀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턴해서 내려오죠. 다시 극단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턴해서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조화 상태가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중심 회귀성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에 의해서 쭉 올라가도 이게 결국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거는 정상 범위의 변화였다. 약간 뭔가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심 회귀성을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으면 이거는 정상범위다.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왔으면 이것도 정상범위다. 좀 결과론적이긴 하죠. 마치 그 주식이나 코인의 차트 보는 거랑 비슷하죠. 네, 전화가 와서 잠시 받았습니다. 좀 아시겠죠? 즉 중심회귀성을 기반으로 약간 결과론적 해석이긴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상범위와 이상범위. 그러면 역으로 이 중심회귀성에만 의존해서는, 자체적인 중심회귀성에만 의존해서는 부조화 상태가 해소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서 중심회귀성에 의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게 시원찮게 내려와. 그리고 또 올라가려고 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요런 거는 뭐랄까, 이 중심회귀성이 깨지고 뭐랄까 약간의 이상 범위의 효장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뭐예요? 역방향으로 일을 이끌 수 있는 외적 영향력이 개입되어야만 비로소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양이 극성해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해? 음적인 처방을 내려서 이걸 강제로 끌어내려줘야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음적인 성향이 강해서 양적인 성향이 길을 못 펴고 있어 계속. 그럼 이거 뭐 양적인 처방을 내려서 이걸 다시 쫙 맞춰줘야지. 이렇게 해야만이 이 유기체는 어떻게 돼요? 장기적 관점에서 상대적인 영속성을 소멸시킬 수 있는 수준의 변화들이 없어지거든. 이런 이상범위의 변화들이. 그러면서 요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얘네를 소멸시켜야 돼. 그래서 결국 다시 이런 식으로 정상 범위 내에 이런 자체적인 중심 회귀성만으로 요 몸을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거 뭐예요? 결국 의사가 개입해야 되는 수준이 요거죠.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어떤 자체적인 중심 회귀성만으로는 뭔가 이 동적 조화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균형이 너무 깨져 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의사가 처방으로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이걸 다시 동적 조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의사의 책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병리적으로 뭐가 음양소장의 정상범위고 이상범위냐는 약간 결과론적 해석일 수는 있지만 요 중심 회귀성 요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한쪽만 뭔가 이상범위에 있고 한쪽은 정상범위에 있는 것을 다룰까요? 그 중에서도 음양편성, 이거는 한쪽이 퇴과한 거지. 한쪽이 좀 과하게 움직이는데 한쪽은 반대되는 성향은 아직 약간 그래도 정상범위 안에 있는 거야. 음양편승이라고 합니다. 이길성을 써서. 그래서 이런 거지. 음이 외적 영향력이 개입되어야만 하는 수준으로 너무 과해졌어. 과해졌지만 그의 상대적인 양은 어떻게 돼? 아직까지는 혼자 힘으로 중심으로 회귀할 수 있는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함으로써 이 양은 불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상태. 이거를 음양편성이라고 합니다. 양이 편성한 거지, 여기서는. 그죠? 음이 편성한 거죠. 그래서 주어를 바꿔서 양이로 하면 양이 음이로 바꾸면 이 경우는 양이 편성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양이 편성한 경우랑 음이 편성한 경우 두 가지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양이 편성한 경우는 대부분 양의 대표적인 증상은 열이에요. 그 음의 대표적인 증상은 한이잖아. 그래서 이런 열증, 한증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게 열증, 한증이라도 똑같은 열증이라도 허열증이 있고 실열증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하나가 너무 퇴과한 경우는 다 실증이야. 이거를 실증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실증이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볼게요. 양사, 좀 양적인 사기가 인체를 침범해서 좀 비슷한 애끼리 어우러지겠죠? 체내에도 양기가 있을 거 아니야. 체내에 존재하는 양기와 어우러지면서 이 어우러질 병이죠. 요거. 그래서 사기가 체내에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사기가 체내에 있던 양기와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면서 결국 뭘 만든 거야? 양기를 편성시킨 거지. 양기를 편성시킴으로써 양의 대표적 성질인 뭐가 발현돼? 열성 증상들이 발현되는 거야. 즉 양성 즉 열이죠. 이건 외워두세요. 양성 즉 열. 이런 병리적 상태 일단은. 근데 아직 음은 뭐예요? 일단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은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거야. 아직은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속히 치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이 퇴과한 양이 음을 계속 갉아먹겠지. 그러면서 아직은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하는 음마저 이제는 허해져 버리는 거야. 이거 뭐예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겠지. 이거 약간 그림으로 그려서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정상적인 음량 소장이라면 일단은 양이 편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음은 정상 범위 안에 있어. 양이 퇴화한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다? 오래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양은 계속 편성하면서 음이 허해지니까 음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이 성한 게 오래되면은 음의 병이 생기는 거야. 이 기전을 양성즉 음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똑같겠죠? 음이 성하면 한 병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건 똑같아. 음적 사기가 외부에서 인체를 침범해서 이거 뭐랑 어우러지겠어요? 체내에 있는 상대적으로 음적인 기와 어우러지겠지. 그게 사병우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밸런스가 깨지면서 혼자 편성하겠지. 그래서 음의 대표적 성질이 찬 증상들이 발현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외워두세요. 음성즉한, 양성즉열. 이렇게 상대적으로 외워두세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아직 양은 어떻게?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속히 치료되지 않으면 이 강한 음이 양을 꺼버리겠지.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하는 양마저 허해져 버리는 상태. 즉 음성 즉 양병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좀 이해 가시죠? 느낌. 약간 이거는 어차피 음양변증은 제가 임상적으로 볼 때는 되게 큰 틀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디테일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개괄적으로 느낌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음양 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이 편성한 거고 얘는 음이 편성한 거다. 그리고 둘 다 각각 음과 양은 여전히 정상 범위인데 이게 병이 지속돼 버리면 음과 양도 각각 병이 생긴다. 음병, 양병으로 전변돼 버린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음양 편쇄. 이거는 반대겠죠. 예를 들어서 한쪽이 어떻게 돼야 돼? 외적 영향력이 개입되어야만 되는 수준으로 불급한 거야. 빌빌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기가 너무 빠져나가서 허증이 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아시겠죠? 그에 비해서 상대적인 양은 아직까지는 중심으로 회귀할 수 있는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함으로써 얘가 허해지면 얘는 반대로 실해져야 되는데 퇴과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퇴과하지 않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음이 너무 퇴과하면 상대적으로 양은 불급해야 되는데 얘는 아직 힘을 내서 버티고 있는 거지. 즉 불급하지 않은 거고, 이 경우는 뭐예요? 얘가 빌빌대면 얘는 퇴과하게 마련인데 아직까지는 퇴과하지 않고 그래도 매너를 지키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음양 편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이 편쇄한 거, 음이 편쇄한 게 있겠죠. 여기 나오죠. 양이 편쇄하면 음이 성한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한증이 나타나. 역으로 음이 허하면 양이 성한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열증이 나타나지. 그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기전이 뭐예요? 무언가 하나가 허해서 나타난 거야. 불급해서. 그래서 허한증, 허열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놈은 정상 범위 내에 있거든. 그래서 원인인 거를 붙여야 되잖아요, 병증에. 그래서 이런 거는 허한증이야. 얘는 뭐였어요? 하나가 너무 퇴과한 게 원인이었잖아. 나머지 하나는 평하거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요 퇴과한 거를 기준으로 실자를 붙인 거지. 그래서 실혈증, 한실증, 허한증, 허열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하죠. 양이 혼자 쇠해져 있어. 그러니까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상 범위 내에서 쇠해진 거지. 그래서 아직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하는 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병리적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한성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핵심은 양허 증상과 수반된다. 이건 마찬가지로 음이 편수함으로써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하는 양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병리적 상태로 양이 편성했을 때와 유사한 열성 증상들이 이것도 음허 증상과 수반되어 나타난다. 자, 이거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단은 그러면 선생님 둘 다 예를 들어서 둘 다 실열이든 허열이든 둘 다 열증이잖아요. 둘 다 열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실증 때 허증을 굳이 구분해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열 증상의 강도상의 차이가 있어. 강도나 어떤 지속성의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실증 같은 경우는 그 강도가 강력해요. 그리고 지속 시간도 길어. 긴 거지. 근데 허증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이 열이 나도 조금 미미하게 나는 거야. 약해. 그래서 지속 시간도 짧고 막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 조금 느낌 오시죠? 그래서 실증은 계속 뭔가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느낌이야. 똑같이 한증, 열증이라도. 실증은. 근데 허증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증, 열증이라고 해도 뭔가 좀 그 강도도 미미하고 이게 지금은 좀 몸이 뜨뜻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 조금 이번엔 또 괜찮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이거를 더 명료하게는 맥상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맥을 안 배우셨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열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열이 나면 맥이 어떻게 돼요? 빨리 뛰죠? 그래서 열증인 경우에 맥이 대표적인 맥이 상맥입니다. 상맥. 이거는 맥박수 자체로만 판단하는 맥상이에요. 그래서 빨리 뛰는 맥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을게요? 실열증이 있고 허열증이 있겠지. 그죠? 이런 경우는 이 상맥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맥이 뭔가 실해. 너무 매치가 잘 되죠? 얘는 허해.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맥도 약간 뭐랄까 홍맥이라고 해서 맥의 이 폭이 엄청 넓어. 이거는 반대겠죠. 뭔가 가늘겠지. 허증이니까. 미맥이 나타나거나.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맥상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수반되는 맥상들이 약간씩 다른 거지. 이걸로써 실증, 허증을 구분할 수 있어요. 맥을 열심히 잘 보다 보면. 나중에 이 맥상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이게 임상에 나가서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엔 여기까지만 할 건데 요런 음양편성, 음양편세 같은 게 극단적으로 진행될 때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음양편성이 극단적으로 진행돼 버리면 음성격양이나 양성격음이라는 엄청 유명한 증후군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요 격자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뭔가 막다, 제한하다요. 제한하다, 격자거든. 그래서 음성격양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개체 내에 음과 양이 고루 어우러져야 돼. 간단히 그냥 물질적으로 설명을 해버릴게요. 이해가 쉽게. 이렇게 고루 뭔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음이 너무 강력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음이 안에 그냥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그리고 밖으로만 완전히 양들이 다 밀려나 버린 거지. 뭐예요? 뭔가 동적 조화나 소장 평형 상태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지. 이런 거를 음성격양. 역으로 밖에 마이너스 속에 플러스가 다 모여버린 거를 양성격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느낌 오시죠? 요 이미지를 갖고 한번 내용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지. 일단 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음의 편성이 오래됨으로써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하던 양마저 어떻게 돼? 하나가 너무 태과해지면 하나는 당연히 쇠하게 되거든. 그죠? 정상 범위 내에 있던 게 헛증행으로 빠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유기체의 영속성이 소멸될 정도로 음양 간의 영향력 격차가 점점 벌어져 버려. 안 좋은 거죠. 전혀 이 음을 양이 통제를 못하는 상태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구체적으로 보면 자체적인 중심 회귀력의 통제를 벗어나버린 요 편성한 음 같은 경우는 요 안에 강력한 영향권 내에서나마 그래도 어떻게 좀 어깨를 부비대면서 미약하게나마 힘을 발휘하며 동적 조화를 꾀하던 양이 있었는데 얘가 그 힘마저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본연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외곽으로 밀려나서 행동 반경이 제한되는 거야. 그냥 좀 적절히 섞여서 음을 통제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밀려나 버린 거예요. 양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교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편성한 음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음이 성에서 양이 밀려난 음성 격양, 기존의 병리적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열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진한가열증이 돼. 아시겠어요? 항상 원인이 문제잖아. 이거 원인은 시초가 뭐예요? 음이 편성했던, 즉 음이 퇴과했던 게 원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진행되면서 양이 완전히 쇠약해져서 밖으로 밀려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뭔가 진찰을 해보면 뭔가 피부도 뜨뜻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가짜 열이란 거야. 가열. 왜? 몸이 뜨뜻하다고 해서 이거는 그러면 조금 시원한 약을 써볼까 하고 시원한 약을 썼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음이 더 강력해지면서 완전히 이거는 죽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요 유기체가 소멸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안에 요 놈이 진짜 원인이기 때문에 진한 가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음양이 바뀌어버리면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진열, 간. 즉 외부에서는 뭔가 추운 느낌이 느껴지는데 속에는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야. 사실상 이렇게 음성격양, 양성격음증은 음양의 밸런스, 소장평이 완전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중증이긴 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 나중에 한의사가 돼서 이렇게 진찰을 했는데 이거 밖에서 열증인데 속이 너무 한증이 아닐까라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처방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좀 부드럽게 잘 살펴서 가야지. 아시겠죠? 즉 음양 편성이 너무 오래되면은 음성격양이나 양성격음증으로 가버려. 이렇게 완전 교류가 깨어져 버린. 그래서 진한가열증이나 진열가한증이 나타나는 거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 음양편쇠. 얘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보통 하나가 쇠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하나가 너무 퇴과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로 호근호용하잖아. 음양은 서로 호근호용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의 편쇠가 지속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음이 없으면 양이 화할 수 없거든. 이거 전에 음양 호근 시간에 배운 거죠. 호근호용 시간에. 그리고 양이 없으면 음은 혼자 생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없으면 정상 범위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양조차 의지할 곳을 잃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이 손상된 게 양에 병을 미친 거지. 그래서 양이 손상된 게 음에 병을 미친 거지. 요 손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쇠랑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음과 양이 모두 정상 범위 미만에서 조정하는 음양 구어의 상태로 진행이 되어버리는 거야. 음양이 둘 다 허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히 그림으로만 설명드리고 끝내면 이 음상교경은 예를 들어서 양이 편성, 음은 정상 범위 내에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얘는 완전히 이렇게 거의 힘을 못 발휘하는 거지. 이 생명체는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뭐 음이 쇠하고 양은 정상 범위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혹은 호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빌빌대며 살아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음량은 어쨌든 개괄적으로 뭔가 환자분들의 그 병리적 방향성, 기전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좋은 툴이긴 해요. 이게 너무 개괄적이고 거시적이긴 한데 상당히 좋은 툴이라서 이 음량적으로 진단만 잘 해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처방을 쓸 때 크게 벗어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했던 이 병리적 변화 파트 뭔가 보면은 얼핏 보면 되게 쉽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지만 막상 또 시험이 나오면 조금 뭔가 헤맬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명칭들을 확실히 특히 이런 음성격양, 양성격음 같은 거를 음량편성과 연계시키고 음량구어는 음량편세와 반드시 연계시켜서 확실히 연계시켜서 외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